네, 그러면 마음을 고요하는 입장에 이어서 우리 회주스님 법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말소리 잘 들려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줌으로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요. 굉장히 기분이 묘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 그렇죠. 사실 이게 현대 과학기술의 어떤 그 이익인데, 현대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먼 거리에서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네요. 사실 어제 하루 종일 하트 스마일 명상 심화 과정을 오전 오후로 한 8시간 했거든요. 줌으로.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소리 잘 들리세요? 안 들려요? 이제 잘 들려요? 예. 이게, 아직은 우리나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가장 나은데, 인터넷 사정이 이게 빠르지 않아요. 여의치 않아요. 이걸 다 받아주실 정도로. 그렇지만 이거라도 정말 감사하게, 여러분들과 물리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때, 이렇게 긴급하게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하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전국 여러 군데서 한 45, 6명 넘게 접속을 해서 열심히 잘했거든요. 근데 하고 있는 도중에 그 지리산 쪽에서 접속하신 분이 갑자기 이제 메시지를 남기고 나가셨어요. 그 이유가 그 쌍계사 그쪽 있는 계곡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마을이 잠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려가서 마을 사람들도 그 구조해야 되면 구조하고 긴급히 공사를 하고 내려간다고 남편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전국이 이 장마, 홍수, 이 비 피해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 쌍계사 그쪽에 지리산에 차밭 있지 않습니까? 그 높은 곳에 이제 집을 짓고 사시는 분이었는데 거기는 안전하지만 밑에 마을은 그 쌍계사 밑에 그 차 하는 그 쌍계다원도 있고 그 아름다운 곳인데 거기는 많은 곳이 물에 잠겼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하루 종일 하고 나서 저도 돌아와서 숙소에 돌아와서 뉴스를 다 챙겨보니까 제가 사실은 제 밤이나 조금 한숨 자고 새벽에 이제 올라가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면으로 법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리저리 살펴보니까 500mm가 온대요. 중부지방에. 서울, 경기도 말할 것 없이 비가 너무 많이 온다 그래서 저도 몇 번 빗길에 새벽에 밤중에 운전을 해봤는데 매우 위험하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것 같아서 그냥 어젯밤에 주이스한테 연락하고 또 이 지금 방송 우리 팀을 맡고 있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를 안심시켜서
제가 그냥 숙소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좀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만나니까 좋죠? 네. 대면으로 만나면 훨씬 더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해요. 그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그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중국, 이 동남아 국가에는 또 한여름에 이 홍수 피해가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 안전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이재민들 또 불철주야 조금이라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제 그 방역 혹은 또 그 국가에서 이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재난 구호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애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사고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고 갈 때 서울시도 안전한 곳이 아니더라고요. 막 한강이 넘치고 그래서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줌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니까 아마 이 과학기술이 더 발달하면 아마도 그 순간 이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어제 밤 새벽에는 위험하니까 오늘 이제 비가 안 올 때 그냥 쑥 상도선원으로 들어가서 순간 이동해가지고 법회하고 다시 또 대전으로 쑥 내려오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엉뚱하게 했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답니다. 우리 옛날에 큰 스님들 보면 그런 일화들이 있거든요. 축직법도 쓰고 뭐 사실 뭐 육신통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제가 언제 법회 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는 그 육신통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 그냥 순간이동도 하고 또 이렇게 아직까지 순간이동 기술까지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인터넷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 굉장한 과학적 진보입니다. 특히 양자 컴퓨터나 양자 인터넷이 나오면 더 빠른 속도로 거의 그 실제 상황처럼 이거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VR 또 증강현실 이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이 지금 계속 진보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는 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과 온라인상에서 가상현실에서도 만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인간들이 정말 중심을 잡고 인간의 정체성이 정말 뭔가 우리가 지구별에서 살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게 좀 참 중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이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면 이제 기계와 그 물질 문명 이 극대화된 그런 세계 속에서 인간 고유의 정신에 대한 이 가치가 매우 모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처님, 부다의 가르침을 늘 깊이 살피면서 또 몸으로 체화하면서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들을 좀 어릴 때부터 계속 해왔거든요. 그게 이제 화두죠, 뭐. 하나섬에서 화두죠. 지금도 굉장히 다른 차원의 질문들을 전 이제 스스로에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젯밤에 꿈 꾸셨나요? 꿈 꾸신 분? 몇 분 계시네요. 여러분 대부분 꿈을 꾸셨을 텐데 잊어먹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지금도 꿈을 꾸고 나서 생각이 잘 나는 사람이 계셔요. 어쨌든 잠 안 주무신 분 혹시 계신가요? 다 주무시고 오셨죠? 예. 우리가 꿈을 꿀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로 갔을까요? 꿈속에 있었겠죠. 예. 잠을 잘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 있었을까요? 잠 속에 있었겠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꿈을 꿀 때의 그 주체로서의 나를 몽아라고 합니다. 꿈꿀 몽자, 나자, 몽아. 그리고 잠잘 때 나는 수아, 잠잘 숫자 수아라 그래요. 몽아와 수아. 우리 생활 속에서 그 존재 상태로 있을 때가 여러분들이 평균 8시간을 자면 8시간은 그 나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예. 6시간 자는 분은 수아로 6시간 존재하겠죠? 만약에 1시간 꿈을 꿨다 그러면 몽아로 1시간 존재하겠죠. 근데 눈을 딱 떴을 때, 꿈을 꾸다가 눈을 떴을 때 어떤 느낌이 들죠? 꿈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딱 의식이 들어옵니다. 눈을 뜨면 침대가 보이고 침대 밖에 침실이 보이고 또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이 보이고 하면서 오감이 깨어나면서 의식, 인식 능력이 되살아납니다. 근데 만약에 꿈속에서 굉장히 심각한 매우 그 긴급한 일을 꿈속에서 경험했다면 꿈 꾸고 나서의 그 현실감은 안도감은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꿈속에서 지갑을 잊어먹었어요. 컴퓨터도 잊어먹었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가방을 어디다 놓고 그냥 안 가지고 지갑이 잊어먹었죠. 컴퓨터 잊어먹었죠. 지금 현대인들이 가져야 될 모든 아이디 정보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꿈속에서 진짜 불안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카드는 신고해야 되고 컴퓨터 데이터는 어떻게 백업을 받고 막 마음이 시끄럽고 굉장히 바빴거든요. 어찌어찌 하다가 눈을 딱 떴어요. 근데 그게 꿈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다행인 거예요. 와, 그냥 삽시간에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 꿈의 의식과 현재 의식, 그 의식의 나라 그래요. 의식나, 의식아, 의식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의식나는 무엇으로 주로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아침 눈 떠서 저녁에 잠자러 들어갈 때까지 몇 가지 생각을 하시는지 아세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죠. 실제 측정을 해보니까 4만 몇천 가지 생각을 하고 산답니다. 특히 샐러리만. 진짜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 몇 가지 감정 속에 휘둘리는지 아세요? 세기 힘듭니다. 다양한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생각과 함께 파도처럼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근데 파도처럼 일어나는 생각, 파도처럼 일어나는 감정의 개수만큼 내가 생겨요. 화냈을 때 그 감정, 그 나는 정말 분명하거든요. 어떤 생각에 홀몰이 잠겨 있을 때 나 아주 분명합니다. 근데 그 생각과 감정이 우리 의식 속에서 항상 고정화되어 있나요? 고정화되어 있죠. 끊임없이 파도처럼 출렁입니다. 그래서 이 나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쉽게 실시간으로 경험하는 나지만
사실 이 나에 빠져서 살면 매우 삶이 괴롭습니다. 파도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에요.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BPL을 우리가 입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잔잔하게 흐르던 강물이 어마어마한 그 파고를 만들면서 성난 파고를 만들면서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흘러갑니다. 우리 TV를 통해서 봤잖아요. 네. 댐을 방류하니까 그 떠있던 부초들 뭡니까 춘천호에 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띄우는 인공섬 그게 막 떠내려 가니까 그걸 구조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저기 직원들이 그걸 하려다가 실종되고 여러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사람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강력한 파도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강력한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 삶 자체를 손들지 앗아가거든요. 그래서 마음수에는요. 생각과 감정의 파도를 잘 타는 거예요. 삶은 파도타기입니다. 정말 윈드썸픽을 잘하는 사람은 집덩이 같은 파도가 올 때요. 그 파도를 정확하게 봅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떤 지점부터 이 파도를 탈 것인지를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정확하게 재요. 그래서 그걸 아주 부드럽게 힘들이지 않고 아주 재미있게 즐깁니다. 우리 삶은 파도타기입니다. 자, 근데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걸 잘 타는 방법은 지금 여기에 순간순간 마음 챙겨 깨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 챙겨 깨어있는 의식은 위에서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바라보는 의식이에요. 이것을 알아차린 나라고 할 수 있어요. 알아차린 나. 다른 말로 하면 지혜의 나예요. 지혜의 나. 그 빨리어로는 매우 전문적인 용어인데 삼빠잤냐라고 해요. 삼빠잤냐. 쌈은 종합적으로 함께 잤냐는 안다 그런 뜻이에요. 상황을 종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쫙 오면 감정, 생각의 파도가 강하게 오면 그걸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차린 상태에서 내가 어디에다가 몰입해야 될 것인가를 딱 지점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윈드서핑 하시는 분 가만히 비디오 그런 게 있으면 관찰해 보세요. 정말 몰입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몰입을 놓치면 그냥 파도 속으로 파묻혀버려요. 그래서 안정된 체화된 주의력과 이 알아차림의 이 나가 사실은 이 인생의 큰 파도, 감정과 생각의 파도를 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이런 마음으로 삶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파도들을 즐겁게 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범부가 아니라 보살입니다. 보디사트바예요. 보살은 뭡니까? 보살은 지금 여기에 깨어서 그 지혜의 나를 운용할 줄 아는 사람. 범부는 누구예요? 그 지혜의 나를 운용할지 모르고 이 상의 의식이 있다는 생각조차도 모르고 생각의 파도 속에서 감정의 파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범부라고 하죠. 불자들은
보살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보살의 길을 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이 지혜의 나를 증장시키는 거예요. 지혜의 나를 증장시키기 위한 아주 보편적인 방법은 뭘까요? 관점을 정확히 갖는 거예요. 관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금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프레임입니다. 이 틀이에요. 틀. 영어로는 perspective taking. 우리가 관점을 취하는 거예요. 관점은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불자들은 연기 중도 관점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연기와 중도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서 삶을 디자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감정 파워를 자유롭게 탈 수 있는 능력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관점을 프레임을 잘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서부대학교 행복연구센터 최인철 교수님이 쓴, 아마 이거 스테디셀러, 프레임은 책이 있죠. 프레임.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적인 입장에서도. 세 가지 질문은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이 일어날 때 막 이게 요동칠 때 위에서, 언덕 위에서 바라보면 이 파도가 보이거든요. 파도가.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좀 더 깊은 곳에서, 본질적인 면에서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현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불자들은 내가 정말 연기 중도적 관점에서 사안을 보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무상고, 무아, 삼법인의 관점을 가지고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사법인, 무상고, 무아, 열반 적정의 관점에서 지금 생각과 감정의 파고, 삶의 이 파도를 관찰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실시간으로 질문을 해봅니다. 점검을 해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의 관점은요, 취하고 나면 이게 또 고정화돼요. 이게 특징입니다. 프레임은 한번 딱 만들면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이게 신념으로 딱 자리가 잡혀요. 종교가 이게 가장 심하죠. 근데 불교가 종교이면서도 매우 독특한 측면을 갖고 있는 종교인 것이 이 관점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관점은 순간순간 변할 수밖에 없다. 왜? 연기하는 것이 관계성 속에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과 조건들이, 특히 조건들이 변하면 새로운 관점들을 빨리 취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하지 못하면 다 가치입니다. 자기 관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존의 관점으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경우 굉장히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프레임이 바뀌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지금 많이 인터넷에 들을 거예요. 그래서 유연한 관점을 갖는 것. 그리고 순간순간 신선하게 다르게 볼 수 있는 삶의 태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다르게 보고 있는가? 순간순간 신선하게 처음처럼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선심초심이라는 책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스스키 다이제스 일본 선사죠. 사실 서양에서도 이게 고전이 되어 있고요.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고전입니다. 네. 선심초심. 선심은 늘 새로운 마음이에요. 늘 질문하는 마음이에요. 아, 이게 뭐지? 늘 호기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에요. 그러면 관점이 그때그때 아주 적절하게 연기 중도의 이치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관점은 매우 유연합니다.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아주 큰 레이더를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관점이 분명해지면 깊이 몰입할 수가 있어요. 전념할 수가 있어요.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새롭게 보는 거, 호기심 깊게 보는 거, 하나의 관점에 묻혀서 매몰되지 않는 훈련은 어떻게 하나요? 불교 수행 전통에는 정말 다양한 게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일일 집중 수행 때 한 20분 동안 참영상을 했어요. 온라인으로 참영상이 가능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개발한 거예요. 참영상 서로 보면서 대면으로만 한다라고 하는 고정적 관점을 깨고, 제가 하버드에서 8주 진행할 때 첫 주는 대면으로 했습니다. 아름다운 작가의 잠, 한국에서 한 20여 개 가지고 가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온라인 대면으로 할 수 없는 환경으로 급변해가지고 중간에 거기서도 이제 하루 긴 집중 수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온라인으로 그때 참여영상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 아이디어를 냈어요. 참여영상의 본질을 온라인으로 정하면 된다. 그래서 각자가 늘 사용하는 아끼는 컵이나 머그잔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늘 즐겨 마시는,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커피를 즐겨 마시는 커피를, 아니면 커피를 마시고 싶지 않은 주스를, 그냥 아니면 맑은 물을, 어떤 것이든지 미리 준비해가지고 20분간 참여상을 하자. 그래서 어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참여상을 하면 이 새로운 관점들이 형성이 되냐,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롭고 신선한 호기심 어린 태도로 볼 수 있느냐. 우리는요, 오감을 습관적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참여상 하면 정말, 와, 내가 이런 맛을 처음 느껴보고 있구나. 이런 향을 처음 느껴보고 있구나. 이런 빛깔을 처음 느껴보고 있구나. 이렇게 자각할 수 있어요. 어제 어떤 분이 그걸 나누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20분 동안 어제 하나 떼어서 관찰하면서 마시고 몸으로 직접 느껴보니까 정말 많은 감각들이, 느낌들이 거기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아주 신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참영상을 그런 방법으로 한번 이제 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주 구체적인 것들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HST 하트 스마일 명상 할 때, 제가 먹기 명상 할 때 꼭 그걸 강조하거든요. 그냥 막 허겁지겁 먹지 말고 음미하면서, 향을 음미하고, 입에 음식이 들어갔을 때 입 안에서 느껴지는 그 감촉들을 의미하면서 맛을 깊이 좀 더, 내가 좋아하는 맛뿐만 아니라 내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맛도 있거든요. 그것도 느껴보면서 내가 거기 어떻게 저항하고 있는지도 객관화해서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관점을 가질 때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아주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좀 더 상위에서 높은 곳에서 생각과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 두 번째는 순간순간 신선한 안목, 늘 새롭게 보는 태도로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는 것. 세 번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생각이나 감정에 잠겨 있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리고 전념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요, 생각에 잠겨 있는 시간 혹은 감정에 빠져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번 재보세요. 이번에 에카이스트 명상과학 연구소에서요, 액트 매트릭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4주간 엊그제 마쳤어요. 근데 저도 거기 참여를 했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매트릭스에서 분류하는 방법을 써보니까 너무 선명합니다. 생각은, 감정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생각과 감정들을 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손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면, 손을 이렇게 펴보시면, 여기 어깨 뒤쪽이 나오고, 어깨 앞쪽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 몸에서 이렇게 이제 코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은 오른쪽, 오른손 쪽은 오른쪽이고, 그 다음에 왼손 쪽은 왼쪽이에요. 그죠? 그럼 4개의 분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깨 뒤쪽에 1번,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 뒤쪽을 1번이라고 딱 마음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왼쪽 어깨 뒤쪽은 2번이라고 정하는 거예요. 2번이라고. 그리고 왼쪽 어깨 앞쪽은 3번이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어깨의 앞쪽은 4번이라고 정하는 거죠. 그럼 몇 개의 분면이 나왔어요? 4개가 나왔죠? 이 전체가 이제 우리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 뭔지 아시죠? 우리가 딱 어머니 그 움처럼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어머님의 그 따뜻한 것처럼 우리는 그 매트릭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때의 그 정체성은 꿈속에 나도 있을 수 있고, 수면 속에 나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의식 속에 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이렇게 쫙 내려다보는 이 지혜로운 알아차림은 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의식 속의 생각과 감정 속에 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분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이제 스티브 헤이즈 그리고 케빈 이런 분들에 의해서 매우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언어 분석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액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걸 같이 지금 한 4주간 해봤더니 재밌어요. 그리고 아주 명료해요. 내가 행동으로 바로 옮겨서 성취하려고 하는 것. 이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것들을 사람들은 무시하고 살아. 왜 무시하고 사냐?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건 뭐냐면 의미와 가치, 내가 왜 사는지, 나란 존재는 뭔지,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철학적 질문이 함유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이게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막 가치, 의미 그러면 너무 고준해지니까 그냥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들을게요. 어제 저녁에 저한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가서 대면으로 무차별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을 딱 이쪽 어깨 뒤쪽에다 딱 놓고 이것과 관련된 생각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녁이라도 지금 좀 위험하지만 갈까? 아니야. 이건 조금 무모한 짓이야. 그럼 한숨 자고 몸도 피곤하고 하루 종일 온라인으로 했으니까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럼 한숨 자고 그냥 내일 새벽에 비가 안 오면 갈까?
그냥 비가 오더라도 그냥 갈까? 이 생각들이죠. 전부 생각들이에요. 그 생각 뒤에 따라오는 게 아니야.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짓이야. 네가 만약에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나면 법회도 못하고 그리고 요즘 네가 진행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 이건 엉망진창이 될 거야. 가지 마. 이제 막 내 안에서 저기 올라오는 거야. 그 생각들을 이 왼쪽 뒤쪽에다 계속 분류를 해놨어요. 아니야. 그런데도 내 책임감이 있지. 안 가면 어떡해. 가야지. 한참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몸이 피곤한 거야. 하루 종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이 그냥 차나 저기나 뭐 좀 먹자. 아 먹으면 이제 좀 정리가 되겠지 해서 주섬주섬 챙겨보니까 그 햇반에서 나온 짜장밥이 있어요. 짜장밥. 옳지. 이 짜장밥을 먹으면 좀 생각이 정리가 되겠지 해가지고 빨리 짜장밥을 해가지고 밤이 좀 늦었지만 먹었어요. 먹고 나서 아유 그래도 저기 근데 이제 좋은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온라인으로 하면 되겠네. 그래서 온라인 시설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를 제가 덕광형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점검을 해봤어요. 했더니 가능하다는 거예요. 줌으로 안 된다. 본인 줌 어카운트도 있고 해서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임한테 이제 바로 전화를 해서 이런 사정을 쭉 설명을 하니까 주임이 지금 뭐 이게 지금 컴퓨터를 바꿔서 상황이 어떤지 빨리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 되겠다 해서 생각이 정리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막 먹는 것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뭐 차라도 한잔 할까 밤이지만 피곤하니까 이제 또 차를 한잔 끓여서 마셨어요. 그래서 먹는 거나 차 마시는 거나 이것은 오감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왼쪽 위에다가 분류를 해놔요. 이런 것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오감을 통해서 뭔 행위를 계속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풀 수 없는 감정과 생각이 잠겨 있을 때, 술이나 한잔 마셔. 하고 술 마셔. 그러면 왼쪽 상단에다가 분류를 해놓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니야. 그냥 가서 저기 전화해가지고 막 험담하고 그냥 풀어내. 그러면 이 왼쪽 상단에 그 목록들을 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오감으로 하는 행위들은 왼쪽 상단에 다 해놔요. 산책이나 나가자. 명상이나 하자. 이것도 오감으로 하잖아요. 여기다 다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어제 짜장밥을 저녁에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속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이게 내가 중요한 일을 이루는데 도움이 얼마나 됐는지를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마이너스 2개를 줬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그 밤 늦은 시간에 짜장밥을 안 먹어야 되겠구나. 이 자각이 탁 생기지, 알아차림이. 근데 어제 차를 마셨어요. 차 마시는 것은 훨씬 몸을 정화하고 좋았네? 아침에 개운하네? 그러면 이것을 오른쪽 상단에다 올려놓는 이것은 목표를 향해서 전념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이쪽 상단에 좋은 긍정적 행위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중요한 일을 이루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왼쪽 상단에 많은 행위들이 도움이 되는 행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도움이 되는 행위들은 오른쪽 상단으로 옮겨 놓는 거야. 아까 산책하는 것, 저녁에 좋은 차를 마셔서 몸을 정화하는 것, 명상하는 것, 아니면 누구에게 믿는 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상담하는 것, 이런 거 전부 오른쪽 상단에 올려놓으면 행동이 좋은 목록들이 쫙 형성돼요. 그래서 중요한 일 이루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왼쪽 상단과 아래쪽 상단을 하단을 살펴봅니다.
생각과 감정에 그리고 몸에서 일어났던 불편한 감정들, 감각들도 왼쪽 하단에다가 귀 쪽에다가 이렇게 분류를 해놓거든요. 나중에 살펴보면 저 같은 경우 여기는 텅 비어 있어요. 없어요. 생각, 감정 그리고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 불쾌한 감각도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왼쪽 위쪽 상단도 이미 이쪽으로 많이 옮겨놨기 때문에 여기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삶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어요. 저는 4주간 액트 매트릭스를 공부하고 나서 몸에다가 이걸 적용해 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한번 작업을 해보자고. 종이에다 쓰는 거예요. 종이에다. 4분면 나눠서. 조금 이해가 됐나요? 네, 괜찮아요. 애매모호해도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자세히 마련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것에 관련한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을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함께 숙고해보고 그리고 제가 아는 것, 경험한 것은 허심탄회하게 나누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든지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마이크를 사용해서 크게 말씀해 주셔야 제가 잘 들리더라고요. 아까 테스팅을 해보니까. 네, 오늘 교수님께서 이제 안내주신 시간이 이제 좀 남아서 교수님께 또 질문 드리고 답변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신앙생활 하시면서 궁금하셨던 점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교수님께 질문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빗속에서도 여러 가지 힘든데도 이렇게 오셔서 옆에 참석해 주셔서 저는 늘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생활 방역을 상도선 철저히 하면서 하니까 그것도 안심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금강경을 하는데요. 예. 오래됐어요, 그거를 하는 지가. 근데 이제 한 몇 년 하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알 듯 모를 듯 하는 게 그게 지금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20년이나. 근데 그 마음이 그냥 그대로지 이렇게 뭐 진전이 되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건지. 예. 아, 그러셨군요. 네. 예, 그 질문이죠.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예. 예, 금강경을 20년을 독성을 하셨군요. 하루에 잠깐 저 마이크 드려보세요. 하루에 몇 번 독성하셔요? 하루에 한 편도 하고 두 번도 하고 막 조금 한글로 하세요? 한문으로 하세요? 한글로 해요. 한글로? 한글. 네. 한글로. 네. 근데 그 뜻이 조금 이렇게 하시면서 가슴에 다가오는 뜻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 한 구절 한 구절씩 그때마다 이게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느끼고 지나가는데요. 예. 하고 나면 깜깜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네. 이거구나 한 구절 하나만 딱 말씀해 주세요. 18편에 있는 예. 가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네, 예. 그게 딱 가슴에 와 있어요?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예. 거기가 지가 제일 많이 걸려요.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 한글로 풀이해서 하는 데는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그냥 물 흘러가듯이 마음도 흘러가는
하는 걸로 생각이 될 때도 있고요. 예. 또 그 떡장수 할머니 그 법문. 네, 예, 예. 점심. 예, 그거에서 좀 답이 저는 참 궁금해요. 스님들이 그렇게 법문만 하시지 예. 답까지는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제가 좀 공부도 해도 스님들 이렇게 금강경 저 강의에 나가서 해봐도 예. 똑같아요. 그냥 지금이나 그때나 그냥 꽤 오래됐는데. 예. 예, 좋아요. 지금 현재심, 과거심, 미래심 불가덕이라고 하는 법문, 네. 이 법문이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느껴지고 그랬다면은 앞으로는, 그리고 그 법문에 대한 점심, 그 법문에 대한 답은 스님들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참고해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답을 예, 줘버리면 깨닫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답을 안 드려요. 그게 이제 화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화두로 가져가시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하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것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가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실천해 보세요. 현재 신불가득, 과거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이라고 하는 말은 저는 그냥 이제 그 표면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진짜 제대로 된 의미는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근데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지나간 과거의 생각들을 붙들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생각이나 미래에 대한 생각, 감정들은 뭐예요? 파도입니다. 파도. 이 파도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으로 밀려오잖아요. 과거나 미래는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파도처럼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래서 불가득이에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현재심은 어떨까요? 지금 여기에 현재의 마음. 현재 마음이요? 예. 좋아요, 그냥. 아, 근데요, 현재. 저 스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고, 예. 제가 그렇게 하는데, 이제 가끔 떡장수에 할 때, 그것이 저는 그렇게 더 궁금하더라고요. 야, 그럼 그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네. 그냥 이것이 왜 그랬을까라고 계속 질문을 해보세요. 네. 네? 네. 그 질문해서 딴 생각으로 막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 네. 감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 질문은 안 풀려요, 절대로. 네. 그냥 그 질문에 뭘꼬라고 하는 몰입만 지속이 되면 어느 날 무릎을 탁 치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20년간 금강경 독송한 공덕이 그때 다 드러나요. 덕산 스님도 그랬잖아요. 예. 덕산 스님도 뭐 금강경 사경하고 남들한테 주고 20년 넘게 그렇게 했는데 모두 깨달았어. 그렇죠? 네. 나중에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독송한 공덕이 언젠가는 옵니다. 근데 아까 지금 거기에 마음이 걸려 있다면 그 걸려 있는 마음을 가만히 응시하면서 화두로 삼아서 정진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됐죠? 네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추가로 또 교수님께 질문 드리실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스님. 예, 네, 전 방금 스님께서 어쨌든 내내 오늘 법회를 올까 말까 이제 고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저희 아들이 개롱에 있는데 손자 둘을 데리고 방학이라고 저희 집 지금 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아들이 회사가 이제 수원이니까 어차피 올라와야지 되고. 예, 그래서 비가 오니까 오지 말라 소리도 못하고
예.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어떤 게 옳았는지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겠고. 예. 제 근데, 마음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안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는 어제 밤에 혹은 새벽에 올라와야 되니까 아침 예. 법회를 하려면. 그래서 밤에 운전하거나 뭐 밤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요즘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그 폭우가 어떻게 막 쏟아질지 모르고 또 집중호우가 지역별로 막 오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망설였고요.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수원으로? 서울로 오고 있는 중이지. 저희 집으로. 수원에서 서울로? 예. 예. 그럼 낮에 올라오는 거죠? 예, 한 11시나 좀 했어. 아, 그러면은 지금 서울은 비 안 와요?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많이 오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그건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이제 날이 밝을 때는 안 돼. 그리고 지금 거기서 오는 길들은 뭐 고속도로나 뭐 이렇게 큰 길이니까 큰 길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산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위험하더라고요. 산세태가 갑자기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전라도 쪽이 그렇게 해서 많이 피해를 받고. 근데 언제 내려가요? 이제 애들은 아들이 이제 금요일 날 저희 집 와서 토요일 날 내려갈 거예요. 아, 그러면 그때는 비가 많이 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아니지, 아까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나갖고. 예, 그 생각의 파도가 지금 이렇게 계속 걱정하는 감정하고 출렁이고 있잖아요. 예. 그걸 이렇게 바라보세요. 이렇게. 괜찮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 파도는 정말 실시간으로 일어납니다. 생각과 감정의 파도는. 그래서 늘 위에서 바라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알아차리고 또 이게 심각한 일이라면은 자만하지 말고 바로바로 대처하는 게 지혜로운 거고요. 하지만 심각하지 않은 것에 대한 또 그 미리 걱정하는 것은 또 지혜롭지 못한 거고요. 예. 예, 한 번만 더 받을까요? 시간이 이제 12시가 다 돼가니까 또 배고프시니까 요즘 공연을 안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냥 드세요. 공약은 못 드리고 있어요. 안 주세요. 엎드리세요. 아유, 이게 코로나가 언제 갈지 다들 걱정입니다. 예. 뭐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잘 방역을 하고 있어서 이 정도인데 미국이나 브라질, 뭐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좀 심각할 정도더라고요. 온라인이 좋은데요. 소리가 컸다 작았다 그래. 아, 그래죠. 지금 아직도 이 기술력이 충분치 않아서 그래요. 이게 그래서 저도 지금 컴퓨터에 마이크를 따로 설치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지금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기술적인 것들을 보완하면 더 쾌적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리는 제가 잘 들려요. 아까는 테스팅할 때 잘 안 들렸어요. 근데 그걸 그러니까 우리 방송 팀들이 잘 해결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소리 잘 들려요? 네. 예. 질문이 없으면 마칠까요? 네, 그럼 오늘도 우리 저에게 유익한 법문해 해주신 분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예, 늘 안전에 유의하세요. 예. 네, 성도님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